물건처럼 강아지를 사고 파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했고, 필요할 때 장난감처럼 사고 버리는, 매일 밤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문제가 뭘까를 고민해 봤더니 강아지를 위해 필요한 기본 소양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추지 않고 입양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를 사랑해서 다음 포털에서 강사모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최경선입니다. 강사모는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입니다. 2014년도에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이란 이름으로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그 속에서 물건처럼 강아지를 사고 파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했고, 한 10년 이상 오랜 시간 동안 그 문제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강아지는 생명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보다는 어떤 필요할 때 장난감처럼 사고 버리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문제가 뭘까를 고민해 봤더니 결국 사람들이 강아지를 위해 필요한 기본 소양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추지 않고 입양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강사모라는 이름으로 다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사모의 커뮤니티의 모습은 이제 강아지에 대한 정보들을 익히고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 올바르게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결국에 해보고 싶은 일이 펫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펫샵 하면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저는 이 강아지를 입양 보낸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그 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을 해보니까 강아지가 중대 질병이란 홍역이나 파브로 인해서 죽어가는 경험을 했고, 경매장에서 강아지를 데려오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강아지들 죽어갈 때 동물병원 가서 수액을 마치고 살리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거의 매일 밤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14년도에 다음 강사모를 만들고 이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2016년도에 빅데이터를 보는 반려동물 산업과 미래라는 책을 써서 출간을 하고, 2020년도에는 제가 번역한 하늘나라에서 반려동물이 보낸 신호라는 책이 펫로스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읽어볼 수 있는 책으로 쓰여졌고, 현재는 이제 반려동물 전생의 주기에 이르는 반려견 바이블이라는 책을 통해서 전생의 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을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강사모라는 커뮤니티는 그 속에서 삶이 녹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강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강아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더 지식적으로 함께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서 각자의 다른 환경의 문제점들이나 노하우들을 습득함으로 인해서 짧은 인생인 한 15년 정도를 좀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이 소통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게 현재 강사모의 모습입니다. 어떤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성격은 있지만 저 자체도 매일매일 강아지를 키우면서 반성을 하거든요. 저 또한 올바르게 강아지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반려견 훈련사 3등을 취득을 했고, 최근 반려견 2등 훈련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훈련사로서 강아지와 교감하면서 어떤 지식이나 정보들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훈련사를 취득을 했고요. 반려견 훈련사라는 직업 자체는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반려견 훈련사는 교육 속에서 강아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교감하고 그 삶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조력자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반려견 훈련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강아지를 뭐 카드 결제로 산다 이런 이야기들이 없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생기면서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소상공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강아지도 쉽게 카드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이번에 재난지원금 들어오면 한 마리 살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강아지에 대한 그 꺼리낌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쉽게 키우는 일들이 많이 생겼고,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못 키울 것 같으면 결국에 버리는 문제들이 반복될 거고, 그 문제는 결국 이런 유기동물에 대한 어떤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분들은 상당히 많이 연로와 있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 감성에만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사회적인 문제는 온라인에서 많이 떠들기는 하고 댓글 쓰곤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그들을 돕고 함께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는 많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말을 싫어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유기견에 대한 현실이 안 담겨 있어요. 유기견이라는 아이는 파양을 당했고 거리로 벌어졌고 거기에서 어떠한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는 아이인데 강아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감정에만 매몰되어서 쉽게 입양을 했다가 다시 파양하는 그런 사례들이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책임비를 받고 입양을 하는데 보호자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양을 보내다 보니까 다시 버려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기견을 입양한다고 하면 행동학이나 훈련학이나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은 익힌 다음에 유기견을 입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1일 1포스팅이라고 해서 계속 써왔습니다. 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어떤 일들을 하면서 또 다른 일들을 한다는 거는 많은 시간과 고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면 당뇨를 하는 게 왔고 잠이 부족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당뇨병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이 수면 당뇨를 줄이기 위해서 적어도 8시간 이상 잠을 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습관은 하루 8시간 자고 침대에 암막 커튼을 설치를 해서 수면 안대를 쓰고 최소한의 빛을 안 보이게 하는 상태에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게 지금의 저의 건강을 지켜주는 비결입니다. 강아지가 성장해 감에 따라서 평균 수명이 13년에서 15년 정도 되는데 그 시간 동안 강아지는 하루에 8시간 이상을 보호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를 잘 키운다는 거는 결국에 내 강아지에게 어떤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고 놀아주고 시간을 보내주고 또 강아지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지금 시기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고민해서 이 아이의 어떤 삶을 잘 이끌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